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남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진우야, 이번 유산 분배에서 너는 빠지게 됐다. 미안하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남편은 너무나 덤덤하게 대답했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시어머니께서 물 한 모금 드시려고 컵을 드셨어요.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시더군요. 네가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사실 너한테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이어가시려던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입을 벌리시더니 피를 한 사발 토하셨어요. 검붉은 피가 식탁 위로 쏟아졌죠. 어머님! 어머님! 저는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그 눈빛에는 뭔가 절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손이 벌벌 떨리시더니 손가락으로 남편을 가리키셨어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하셨지만 피를 계속 토하셔서 말씀을 못 하셨죠.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여보, 빨리 119 불러.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제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연신 피가 흘러나왔어요. 숨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흩어진 유산 관련 서류들이 피로 붉게 물들어갔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구급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가고 있었고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유산, 그것 때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세 이 집의 막내 아들과 결혼했어요. 올해로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동안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1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는 제가 시어머니의 유일한 의지처가 되었어요. 병원 모시고 다니기, 매일 새끼 식사 챙기기, 약 챙겨드리기, 친딸처럼 곁에서 보살펴드렸죠. 첫째 아주버님은 사업한다고 바쁘셨어요. 둘째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죠. 셋째 시누이는 의사 남편 따라 강남에 살면서 명절 때만 잠깐 들렸습니다. 큰애 둘째는 아주 명절 빼고는 코빼기도 안 비친다. 뭐가 그리들 바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외로움이 느껴졌죠. 에이, 어머님, 다들 바쁘잖아요. 속으로는 어머님 많이 생각할 거예요. 개코나 생각을 해? 남편 형제들은 평소엔 다들 얼굴도 안 비쳤어요. 시어머니 생신날조차 전화 한 통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창밖만 보시곤 했습니다. 쓸쓸해 보이셨어요. 특히 시아버지께서 가시고 더욱 그랬어요. 다른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더욱 어머니를 챙긴다는데 저희 시댁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였네요. 덕분에 제가 열심히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불평할 수 없었다는 게 맞겠죠. 14년 전 그 일이 있었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는 쉽지 않다고 말했죠.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님, 저희 친정아버지가 위암 3기래요. 사돈이 암이라고. 그때 시아버지 얼굴에 스친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진심으로 안타까워 하시는 게 느껴졌죠. 이후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 치료비 5천만 원을 선뜻 내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에서 들어오는 신약 치료비까지 대주셨어요. 사돈을 살려야지. 돈 걱정하지 말고 당장 큰 병원부터 알아봐. 아버님,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뭔 소리야, 죄송하다니. 우리가 남이냐? 이상한 소리 말고 어서 병원이나 알아봐라. 그 순간 시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그 덕분에 친정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암을 이겨내셨어요. 14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죠.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매우 아팠죠. 우리 준호 서연이 공부한다고 밥은 제때 먹고 다니니? 할머니가 용돈 좀 줄게.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용돈 충분히 줬어요. 아이고 이것들이 그래도 할머니 주는 건 따로야. 받아. 손주들을 보실 때만큼은 시어머니 얼굴에 진짜 행복이 피어올랐어요. 유일하게 마음 놓고 웃으시는 순간이었죠.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형제들이 모두 시어머니 집에 모여 있었어요.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다 모인 건 처음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형제들만 오라고 하셨거든요. 첫째 아주버님부터 막내인 제 남편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첫째 아주버님은 다리를 떨면서 계속 시계만 들여다보고 계셨죠. 다들 재산 분배 이야기일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모든 재산을 시어머니에게 상속하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때가 되면 자식들에게 분배를 한다고 하셨어요.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들 한 거였죠. 오늘 너희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유언 때문이야. 유언? 무슨 유언?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남기셨는데 난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남긴 유언은 아니고 평소 나한테 하던 말이야. 뭔데? 빨리 말해봐. 첫째 아주버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손을 비비면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죠.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셨다.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다고.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 게 맞다고.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첫째 아주버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 기부?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우리 엄마 개그가 좀 늘었네. 농담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남기신 거 다 기부할 거야. 전부 다? 엄마,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기부한다고? 아주버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셋째 시누이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엄마야, 엄마 괜찮아? 혹시 막 머리 아파? 그것도 아니면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럼 엄마 자식들은?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야? 너희들 다 잘 살잖아. 큰애는 사업자라고 둘째는 멀쩡히 회사 다니고 특히 미경이 너는 의사 남편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잖아. 아니야 엄마, 나 못 살아. 첫째 아주버님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테이블을 내리칠 듯한 자세였죠. 엄마, 이건 아니지. 그거 엄마가 상속받았지만 우리 지분도 있는 거야. 내 남편 돈이 내 돈이지. 그냥 내 돈 내 맘대로 쓰겠다는 거야. 난 네 아버지 유지 받을란다.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건 정말 아니야. 엄마, 나 지금 진짜 어이없다. 알아? 시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더군요. 너희 잘 키워줬잖아. 그러니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
그게 아버지 유지라면 따르는 게 맞지 않겠소? 우리 형제들이 지금 돈이 궁한 처지도 아니잖아. 제 남편만 조용히 시어머니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 모습에 다른 형제들이 남편을 노려봤죠. 야, 최진호 정신 차려. 그러고 싶으면 네 목만 기부해. 난 싫어. 형, 아버지 재산은 엄마 거야. 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긴 거잖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어.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형제들 사이에 이상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죠. 아무튼 그렇게들 알고 다들 가라. 엄마! 아이고 가라니까. 시끄럽다. 그렇게 형제들은 쫓겨나듯 집을 나가게 되었죠. 아주버님은 형제들을 불렀어요. 집 근처 카페에 모여 상의를 했죠. 다들 살벌한 표정이었어요. 도대체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요즘 뭐 무슨 일 있어? 형, 엄마 혹시 치매 아닐까? 갑자기 재산 기부한다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 둘째 아주버님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 재산을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셋째 시누이는 커피잔을 돌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죠. 내가 조금 전에 전화해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노인성 우울증일 수도 있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외로우셨나 봐. 그러니까 이놈아, 내가 너 엄마 자주 찾아뵈라고 했냐 안 했냐? 이럴 때 딸이 엄마를 챙겨야지 시커먼 사내 새끼들이 챙길까? 네가 손 놓고 있으니까 엄마가 삐져서 저러잖아. 시커먼 사내 새끼들은 자식 아니냐? 오빤 뭐 했는데? 엄마는 정신 멀쩡해. 첫째 아주버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커피잔들이 덜그럭 소리를 냈죠. 야, 최준호,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 이럴 때는 좀 하나된 마음으로 움직이자, 어? 자식들이면 엄마 뜻도 존중할 줄 알아야지. 존중? 말은 참 잘해. 너는 그래도 엄마랑 같이 살면서 챙김 받았잖아. 우리는 뭐냐? 뭐 하나 받은 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버림받는 거야? 막내야, 네가 엄마 설득해봐. 네 말은 들으실 거 아니야. 엄마가 뭐 내 말을 특별히 듣겠어? 형들이 직접 해.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형제들 눈빛에서 서로를 향한 불신이 보였죠. 20년간 봐온 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남편 형제들이었어요. 일주일 뒤 다시 보자는 말을 하고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첫째 아주버님이 또 형제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심 외곽 카페에서 모이자고 했죠. 이번에도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이 함께 왔어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죠. 다들 잘 있었냐? 야, 난 통 잠도 못 자겠더라. 내가 몇 가지 알아봤는데 엄마가 갑자기 재산 기부하겠다는 건 정신병 때문일 수도 있대. 정신병?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 친구가 정신과 의사야. 노인성 치매나 우울증 환자들이 갑작스러운 결정을 한대. 소견서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전에 매제도 비슷한 말 했다며. 맞아. 상철 씨도 그 말 했다니까. 내가 저번 주에 말했을 때는 다들 뭘 들었어? 첫째 아주버님이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정신과 진단서 양식이었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대체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 갑자기 무서웠어요. 아주버님, 정신과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자식 2명이 동의하면 엄마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어. 치료 받으셔야 하니까. 그리고 내가 성년 후견인 신청하면 우리 재산 지킬 수 있어.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요?
시어머니 재산을 뺏기 위해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넣자는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런 무시무시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는 아주버님이 소름 돋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죠. 형, 미쳤어? 그러니까 돈 때문에 멀쩡한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둔다고? 이 새끼가 누가 들으면 폐륜아인 줄 알겠네. 멀쩡하다고? 야, 갑자기 재산 다 기부하겠다는 게 정상이냐?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야. 맞아요, 서방님. 어머님도 저러시는 거 나중에 후회하실 거야. 우리가 막아드려야지.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20년 넘게 봐온 첫째 아주버님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싶었죠. 돈이 사람을 여기까지 몰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나간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형 말도 일리가 있어. 요즘 엄마 이상하긴 해. 둘째 형까지 왜 이래? 이거 범죄야, 범죄. 야, 너 계속 반대만 할 거야? 내가 계속 참고 있었는데 이제 못 참겠다. 너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 그거 아니야? 엄마가 배도 안 불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내라고 너를 데리고 왔거든. 형제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남편은 아주버님의 그 말이 불쾌하다는 듯 아주버님을 노려보았어요. 오빠, 지금 뭐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때 하도 어려서 기억 안 나겠지만 난 똑똑히 기억해. 엄마가 임신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아기를 데리고 왔거든. 그게 쟤야. 내가 볼 때 쟤는 첩년 자식이야. 아버지가 밖에서 실수해서 생긴 애라고. 엄마가 불쌍하다고 데리고 와 키운 거겠지. 아유, 아버지도 참. 형, 말 조심해. 근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근거? 없겠냐, 이 새끼야? 네가 우리랑 닮은 데가 하나라도 있냐? 키는 멀대처럼 커서는. 넌 우리랑 얼굴도 다르잖아. 왜 아냐? 목 같은 유전자 검사해보든가. 그 순간 첫째 아주버님 말이 비수처럼 박혔어요. 남편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주버님, 말씀이 심하세요. 아주버님 키가 난쟁이처럼 작은 게 왜 제 남편이 첩자식이 되는 증거인데요? 아이, 재수씨! 그럼 뭐야? 오빠 말은 막내가 우리 동생이 아니라는 거야? 어머, 그럼 서방님네는 상속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찬송하는 거였구나. 어차피 못 받으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넌 빠져. 이 일은 진짜 자식들끼리 해결할 테니까 가짜는 빠지라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형제라고 부를 수 없는 증오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죠. 돈 앞에서 자기 동생까지 첩의 자식이라고 비꼬는 형이라니. 이 사람들이 정말 가족이 맞나 싶었죠. 돈 앞에서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다니요. 형,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 정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돼. 저 새끼 내 동생 아니니까. 돈이 만든 지옥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첫째 아주버님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형, 헛소리 좀 작작해. 형이야말로 지금 엄마 돈 받고 싶어서 미친 거지. 누가 자기 엄마를 강제로 병원에 넣어? 이 새끼가 아까부터 큰 소리야. 그리고 보니 너 대가리 크고 나한테 맞아본 적 없지? 그리고 아주버님이 남편 뺨을 후려쳤습니다.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아주버님 팔을 잡았죠. 두 사람이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어요. 주먹이 오가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격렬했죠. 둘째 아주버님이 말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형! 아이씨, 그만 좀 해. 사람들 다 쳐다본다. 그만하세요. 왜 형제들끼리 싸워요? 하지만 남편도 옛날처럼 아주버님에게 맞고 살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순식간에 첫째 아주버님을 제압해버렸죠.
그만해, 진짜. 계속 이러면 형이라고 안 봐줘. 남편에게 제압당한 아주버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주버님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얼굴을 붉혔어요. 방금 전 추태가 부끄러웠나 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에이씨, 야, 한 명만 더 동의하면 돼. 누가 할래? 누가 동의할 거야? 빨리 정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였어요. 형, 내가 동의할게, 형. 둘째 아주버님 목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죠. 둘째 형까지 정말 이럴 거야? 막내야,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나는 이게 엄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한다. 남편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형제들을 차례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형들, 돈 때문에 짐승은 되지 맙시다. 이러는 거 언젠가 반드시 후회해요. 후회 안 해, 이 새끼야. 야, 가자. 첫째 아주버님이 승리한 듯 비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다른 형제들도 하나둘 일어났죠.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돈이 만든 괴물들을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며칠 뒤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형제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진석이 너희들이 날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한다며? 첫째 아주버님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을 노려보았죠. 남편이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어난 척했죠. 엄마, 그게 아니라. 입 다물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대학병원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 받았다. 아주 멀쩡하다고 나왔어. 치매도 우울증도 없다.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엄마 오해해요. 진우 저놈이 중간에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진우가 나한테 말한 거 아니다. 뭐? 그럼 엄마 어떻게? 그럼 미경이가 말했어? 지금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하니? 중요한 건 너희가 날 감금하려고 했다는 거지. 시어머니 목소리에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자식들에 대한 실망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20년간 모셔온 시어머니를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이한 것들. 난 분명하게 멀쩡한 거 증명했으니 이제 헛짓거리 할 생각들 말아라.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시어머니의 한탄이 가슴을 찔렀죠. 결국 남편 형제들은 또다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지방의 친척을 만난다고 자리를 비우셨어요. 이틀 정도 집을 비운다고 하셨죠. 남편이 동행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나 혼자 갔다 올게. 고향 공기나 좀 쐬고 와야겠다. 엄마, 그래도 제가 같이. 내가 뭐 애기냐? 넌 집에서 네 마누라랑 애들이나 잘 챙겨.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어머니께서는 집을 떠나셨죠.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아들 준호, 딸 서연이와 함께 삼겹살집에 갔죠. 오랜만에 네 식구가 웃으며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죠. 뭐야? 분명 문 잠그고 나왔는데. 아빠, 도둑 들었나 봐.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쇠 긁는 소리가 들렸죠. 끽끽,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더니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첫째 아주버님이 검은 옷의 남자와 함께 있었죠. 그 남자는 시어머니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금고를 따는 전문가였던 겁니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 없는 집에 들어와서. 야, 너희들 왜 벌써 와? 그냥 엄마 서류 좀 확인하려는 거야. 별거 아니야. 나가들 있어. 서류 확인? 저 사람은 또 뭐야? 뭐 전문가까지 불러서 엄마 금고 터는 거야? 참나, 이제 하다. 형, 이거 완전 도둑질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이게 참 말쌍스럽게 하네. 도둑질? 야, 내가 우리 엄마 집에서 우리 엄마 금고 여는 게 도둑질이냐? 아저씨, 가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남편이 금고 전문가를 막으려 다가갔어요. 그러자 첫째 아주버님이 무서운 표정으로 남편을 밀쳤죠. 야, 저번에도 너지? 이 박쥐 같은 새끼. 너 또 엄마한테 일러라, 어?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어. 그 순간 아주버님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돈에 눈이 멀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싶었죠. 아이들이 겁먹어서 제 뒤로 숨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덜컹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금고가 열렸죠. 사장님, 열렸습니다. 첫째 아주버님이 헐레벌떡 금고로 달려갔죠. 두 손으로 미친 듯이 금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야, 씨발. 왜 텅텅 비었어? 뭐야. 놀랍게도 금고는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아니, 하나가 있었죠. 하얀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아주버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뭐야? 말도 안 돼. 남편이 종이를 낚아채서 읽었어요. 첫째 최진석에게 너 내 뒷조사 하지 마라? 야, 우리 엄마 대단하시다. 시어머니가 첫째 아주버님에게 남긴 경고 쪽지였어요. 마치 오늘 일을 다 예상한 듯한 메시지였죠. 첫째 아주버님이 휘청거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죠.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야, 진우야. 이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형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게 아니라 엄마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조카들 보기 안 부끄럽냐? 그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첫째 아주버님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죠.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뒷모습이 처량했어요. 돈 때문에 저렇게까지 추락하다니요. 아빠, 큰아버지 왜 저래? 돈은 원래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야. 그나저나 할머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어떻게 이걸 예상하셨지? 우리 가족은 한동안 그 모습에 웃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첫째 아주버님의 행동을 다 예상하고 대비하셨다는 게 참 놀라웠죠. 하지만 시어머니 자식들의 사고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사고들을 치는 게 참 놀라웠죠. 시어머니께서 고향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남편에게 금고 사건 이야기를 듣고는 그럴 줄 알았다며 웃으셨죠. 그리고 정확히 3일 뒤였습니다. 이번엔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늘 즐겨 들던 명품백 대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런 건 또 어디서 구했나 싶었죠. 엄마, 나 좀 도와줘. 제발. 넌 또 무슨 일이야, 미경아. 시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뻔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죠 뭐.
한서방, 병원 망하게 생겼어. 이번에 무리하게 확장했다가 적자가 너무 심해. 병원이 적자라뇨? 저는 병원이 손님 없어서 망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옳게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요즘 병원도 장사야.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아, 그래요? 신우이가 저를 째려봤어요. 평소의 거만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래서라니 엄마, 나 사채까지 썼어.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우리 남편이랑 나, 그리고 엄마 손녀까지 그냥 일가족이 싹 다 죽을 수도 있어.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안 바꾸셨어요. 차가운 눈으로 신우이를 바라보셨죠. 그래서 뭐? 아니, 엄마가 도와줘야지. 내가 왜 도와줘? 엄마, 내가 엄마 딸이잖아. 친딸이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 할 거야? 아가씨,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옳게는 좀 빠져. 왜 이렇게 우리 모녀 사이에 껴들어?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신우이의 태도가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했죠.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죽을 거야. 이 자리에서 약 먹고 콱 죽어버릴 거라고. 약통을 흔들며 협박하는 신우이를 보니 한심했어요. 저렇게 부모 앞에서 협박하는 사람을 막장 드라마에서 보고 실제로는 처음 봤죠. 아가씨, 누가 그런 걸로 자기 부모를 협박해요. 그러시면 안 되죠. 협박? 그래, 협박이다. 엄마, 나 진짜 먹는다. 신우이가 약통 뚜껑을 열었어요. 하얀 알약들을 손에 쏟아냈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엄마 평생 후회할 거야.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 안 하셨어요. 오히려 팔짱을 끼고 지켜보셨죠. 나 진짜 먹는다. 먹어, 어서 먹어. 뭐하고 있어? 얘 막내야. 저거 약 먹고 쓰러지면 길에 가져다 버려라. 119도 부르지 말고. 엄마! 협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사. 어디 퇴도하는 비타민을 가져와서는 날 협박해? 신우이 손이 멈췄어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신우이가 가방에 약통을 넣었어요. 완전히 패배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누굴 닮아 저리 멍청하노. 여기서 내가 보는 앞에서 약 먹으면 그게 죽어지겠니? 멍청한 것.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네가 뭐가 힘들어? 그리고 설사 힘들더라도 그걸 왜 내가 뒷수습을 해줘야 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네 집으로 가. 어서 나가. 결국 신우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는 신우이 배웅을 해주러 따라 나갔죠. 그때 신우이가 현관 밖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통해. 우리 엄마 완전 냉혈한이야. 자기 딸이 죽겠다는데 어서 죽으래. 참나, 이제 어떻게 하지? 저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어느새 시어머니께서도 제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계셨죠. 시어머니 얼굴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자식들이 하나둘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걸 지켜보는 심정이 어떨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녁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자식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그저 곁에서 시어머니를 위로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짜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평온한 오후였어요.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 사설대원 복장을 한 남자 둘이 서 있었죠. 정순자 어르신 계시죠? 긴급 보호 조치로 모시러 왔습니다. 긴급보호, 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달려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남편 얼굴이 붉어졌죠.
사설대원이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자녀분들이 동의하셨습니다. 정신과 의사 소견서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인지 아신 듯 차분한 표정이었죠. 니들 큰애랑 둘째가 보냈구나. 어르신, 저희랑 같이 가시죠. 치료받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사설대원이 시어머니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남편이 그들 앞을 막아섰죠. 손대지 마. 우리 엄마 안 보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아드님 비키세요. 법적 절차입니다. 무슨 법적 절차요?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에 가둔다고요? 당신들 누군데? 어디서 왔는데? 저와 남편이 온몸으로 시어머니를 가렸어요. 하지만 육중한 몸의 사설대원들이 남편을 잡아 끌어내려 했죠. 형들이 미쳤구나. 돈 때문에 엄마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그때 시어머니가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내가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있어. 정신 완전히 멀쩡하다고 나왔고, 그런데 날 데려갈 거야? 강제로 나 구금하면 감금죄야. 경찰도 부를 거야. 어머님, 제가 지금 112에 신고할게요.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실제로 112를 눌렀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저희 집에 사람들이 와서 저희 시어머니를 막 끌고 가려고 해요. 어서 와주세요. 사설대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수군거렸죠. 그냥 철수하시죠. 경찰 오면 일 복잡해집니다. 사설대원들이 황급히 돌아갔어요. 사설 구급차도 부랴부랴 출발했죠.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결국 이 지경까지 왔구나. 어머니. 남편이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뭔가를 발견했죠. 여보, 저기 골목에 저 사람 아주버님 아니야? 아이씨, 형! 거기서 뭐해? 숨어서 구경하고 있어? 당장 이리 안 와? 첫째 아주버님이 골목에서 나왔어요.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집으로 들어왔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첫째 아주버님을 보시더니 아주버님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는 손을 들어 뺨을 때리셨죠. 짝! 엄마! 너 누구냐? 네가 진짜 내 아들이 맞는 거니? 설마 했는데 진짜로 네 엄마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첫째 아주버님이 뺨을 감싸며 분노했어요. 엄마가 먼저 우리 버렸잖아. 그래서 날 미친 사람 만들려고 했어? 진서가! 아버지 유산, 나한테도 권리 있어. 법이 그렇다고. 나 소송할 거야. 유류분 소송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첫째 아주버님이 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내 자식들은 지 아버지 마음 이해할 줄 알았지. 다들 잘 사니까, 누구보다도 잘 사니까. 나도 내 자식 배 곪고 있다고 하면 어찌 기부 따위를 생각하겠니. 그런데 그게 아니어서 자식놈들 다들 돈들을 쌓아두고 사니 선택한 거였는데 다 내 잘못이다. 어머니.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못 주무셨어요. 저도 남편도 잠을 잘 수 없었죠. 깊고 긴 밤이었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가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무언가 결심한 듯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네 아버지 유산, 그 유산을 나눠주려고 불렀다. 첫째 아주버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둘째와 시누이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들 같았습니다.
엄마, 드디어 우리 엄마가 제정신 찾으셨네. 고마워, 엄마. 거봐. 우리가 다 생각이 있다니까. 엄마, 역시 우릴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중 내 몫은 네 아버지 유지대로 기부할 거다. 하지만 너희들 몫은 내가 정리해서 주마. 어머님, 현명한 결정이세요. 원래 이게 맞아요. 어머니, 대단한 결정하셨어요. 형제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기뻐했어요. 형님들은 박수까지 치며 좋아했죠. 얼마 전까지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넣으려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효자 효녀인 척 굴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그 사람들 모습이 참 가엾고도 역겨웠어요. 정말 뻔뻔하네요. 제가 한 말을 모두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돈 생각에 정신이 팔려 제겐 관심도 없었죠. 남편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형들과 달리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형제들의 행동을 다 봐왔으니까요. 첫째야, 네 목도 있으니까 걱정 마. 첫째 아주버님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남편 몫이 가장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그나저나 얼마나 되는 거야? 그럼 사거리 빌딩은 누구 거야? 그건 내 거지, 이거사. 왜 오빠 거야? 난 땅으로 가져갈래. 대한민국에서는 땅이 최고래. 형제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자식들을 씁쓸하게 바라보셨죠.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 표정이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꼭 무언가 사고를 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곧 남편 형제들을 모두 돌려보내셨어요. 엄마, 조만간 법무사 끼고 확실히 해주세요. 네? 그래. 어서 가. 형제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진우야, 잠깐 나 좀 보자. 할 얘기가 있어.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무거웠죠. 진우야, 오늘은 네 출생에 대해 얘기해야겠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무슨 말씀을? 넌 네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야. 네? 지금 무슨... 너는 네 아버지 형님, 그러니까 네 큰아버지의 아들이다.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이 놀라운 사실에 정신이 어질어질했어요. 그게 저한테 큰아버지가 있었다니요. 그분이 누군데? 아니, 큰아버지가 제 친부라고요? 네가 갓돌 지났을 때 아주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가 널 데려와서 키운 거야.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단 한 번도 난 널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래서 차마 말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진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그렇게 진실 앞에 그 누구도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남편이 시어머니 방으로 갔죠. 이제라도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괜찮아요. 그래도 엄마는 여전히 제 어머니세요. 진우야, 고마워. 엄마도 우리 진우 여전히 내 아들이다. 시어머니가 남편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때 남편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럼 전 이번 유산 배분에서는 빠지는 게 맞겠네요. 잘 됐어요. 전 그 돈 받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쓰시는 게 맞아요. 미안하다, 진우야. 그래, 넌 네 아버지 유산에 대한 상속 자격은 없단다. 어쨌거나 아버지 자식은 아니니까. 그런데 진우야,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배를 움켜 잡으셨어요. 진우야, 배가...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입에서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죠. 어머니! 시어머니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죠. 여보, 119 불러. 빨리! 여보! 남편은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셨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머님은 괜찮으신가요? 독극물 중독입니다. 위세척하고 치료 중이에요. 독극물이요? 그게 무슨... 농약 같은 독성 물질을 섭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누가 시어머니께 독을 탔단 말인가요? 일단 이 건은 저희 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요? 그때 제 눈에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쥐고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집에 가자. CCTV 확인해야겠어. 지금? 어머니는? 당신이 잠깐 병원 지키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같이 가. 지금 어머님 치료 중이시니까. 저희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컴퓨터를 켜고 CCTV 녹화본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 못하더군요. 저희는 최근 저장 내역 중 수상한 부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침. 어제 아침이면 우리 봉안당 갔을 때잖아. 맞아. 어머니가 아버지 뵙고 오자고 하셔서 여기. 화면에 어제 아침 9시 23분 영상이 나타났어요. 첫째 아주버님이 현관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주위를 살피더니 담을 넘어 집을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금고 사건 이후 집에 CCTV를 설치해 아주버님은 CCTV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담을 넘어? 10분 17초 후 아주버님이 다시 나오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 이 개새끼가 진짜로?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눈이 충혈되어 새빨갰죠. 남편이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저도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따라 나섰죠. 여보, 제발 이성적으로. 이성? 지금 우리 엄마가 죽을 뻔했는데 이성을 찾아? 난 그딴 거 몰라. 바로 차를 끌고 첫째 아주버님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죠. 나와! 최진석 당장 나와! 아이 뭐야. 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대문이 열리자 남편이 아주버님 멱살을 잡았어요. 너지? 네가 어머니한테 독 탄 거 너지? 뭔 개소리야. 놔! 이거 놔! 너 CCTV에 다 찍혔어. 어제 아침에 우리 집 왔잖아. 너 담을 넘었더라? 그때 첫째 아주버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게 아니 나 그냥 뭐 좀 찾을게. 그냥 뭐 말해봐. 퍽! 남편 주먹이 아주버님 얼굴을 가격했어요. 아이 미친놈아. 돈이 그렇게 좋아? 네 엄마를 죽일 만큼 돈이 그렇게 좋아? 둘이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어요.
첫째 형님이 비명을 지르며 나왔죠. 뭐야, 둘이 왜 싸워? 그만해! 남편이 아주버님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농약! 형이 농약 탔어! 어머니 죽이려고! 아니야, 나 안 했어! 무슨 농약! 증거 있어? 증거? 남편이 다시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증거? 때려 죽여버리면 그 전에 네가 불겠지, 이 새끼야! 제가 급하게 남편을 말렸죠. 거실에서는 첫째 형님과 조카가 나와 울고 있었어요. 여보, 그만해. 제발. 일단 경찰에 얘기해. 어? 제발 여보. 경찰? 무슨 경찰? 지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동서, 뭔 일인데? 형님, 어머니가 독극물 중독으로 병원에 계세요. 그런데 CCTV에 아주버님이 어머님 집 담을 넘는 게 찍혔고요. 그게 뭔 증거야? 내가 우리 엄마 집에 간 게 죄야? 근데 담을 왜 넘어, 이 새끼야? 끝까지 발뺌할 거야? 역겹다, 진짜! 여보, 그만해. 당신 마음 잘 알아. 그런데 일단 경찰에 알리고 일을 확실히 하자, 어? 저는 간신히 남편을 끌고 아주버님 집을 나왔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죠. 그간의 상황을 모두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바로 출동했어요. 형사들이 우리 집 CCTV를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3일 뒤 결국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최진석 씨 행적 조사를 했는데요.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경기도 충청도 지방의 시골 농약상을 돌아다녔더군요. 그라목손이라는 금지 농약을 찾았대요. 뭐요? 그라목손? 그거 맹독성 농약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엄격히 유통을 금지하고 있어 최진석 씨가 구하지 못하자 다른 농약을 샀는데 그게 바로 어머님 위에서 검출된 성분과 일치합니다.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날 오후 첫째 아주버님이 체포되었어요. 둘째와 시누이가 허둥지둥 병원으로 저희를 찾아왔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형이 정말 그랬다고? 큰오빠가 설마 진짜로? 형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 고작 돈 때문에. 미쳤구나. 형이 아주 돌았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마가 유산 준다고 했는데 대체 왜? 엄마 몫에 돈까지 탐냈던 거지. 미친 새끼. 둘째 오빠는 뭐 깨끗해? 엄마 정신병원 보내자고 했잖아. 그건 다르지. 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 시어머니께서는 다행히 위세척 이후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주버님이 유력 용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방에 들어가셔서는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매일 정성으로 식사를 준비해드리며 걱정을 잃지 않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었죠. 아주버님은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첫째 아주버님은 변호사까지 쓰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얼마 안가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다만 아주버님의 반성이 없을 뿐이었죠. 결국 아주버님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최진석, 계획적 존속살인 미수로 징역 12년에 선고한다. 재판장님, 이거 너무합니다. 저 억울해요.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첫째 아주버님이 절규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말렸지만 결국 방청을 하셨죠. 최종 선고날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눈물을 흘리셨어요. 돈이 만든 비극의 끝이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2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가 둘째와 시누이를 집으로 부르셨죠. 남편과 저도 함께 자리했어요. 첫째 때문에 늦어졌지만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너희 아버지 유산 말이야. 어머니, 형 목숨. 첫째는 상속 결격자니까 이제 논외다. 그리고 이제 내 앞에서 진석이 얘기는 하지 말아라. 너희 셋에게 나눠주마. 셋? 막내도 포함이야? 막내는 큰아버지. 사건 이후 남편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형제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제들도 그 비밀을 알고 있었죠. 진우도 내 아들이야. 내가 낳지 않았어도 내 자식이야. 너희들과 똑같이 나눠 갖는 게 맞아. 그리고 내 집은 막내 며느리 미숙이한테 줄 거다. 20년 넘게 날 극진히 모셨으니 이의제기하는 놈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 어머님, 집을요? 이 집이 얼마짜린데? 그럼 네가 날 모시지 그랬냐?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받을 수 없어요. 안 돼. 이건 내 결정이야. 넌 받을 자격이 있어.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상속 금액이 적힌 종이를 형제들에게 나눠줬죠. 뭐야, 이게 다야? 1억? 아이, 0이 몇 개 빠진 거 아니야? 엄마, 장난해? 건물이랑 땅 다 합치면 못해도 수백억인데 우리가 바보로 보여? 그게 다야. 말이 안 되잖아. 사거리에 건물만 해도 240억인데. 니들은 네 형을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돈돈거리는구나. 내가 왜 니들한테 이렇게 유산을 정리해주는 줄 알아? 이제 니들 보고 살고 싶지가 않아서야. 니들이 좋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다. 니들이 어차피 유류분 소송을 걸 거 아니야. 아니냐? 내가 니들이랑 더 이상 엮이는 게 지겹고 아주 싫어서 주는 거야. 아주 내가 지긋지긋해서 니들이 정신을 주고서야 차릴 것들. 그리고 건물이랑 땅은 그건 너희 몫이 아니야. 엄마,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시어머니가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누렇게 변색된 편지와 문서들이었죠. 이걸 봐라. 둘째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읽을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땅하고 건물은 아주버님이 사고로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동생인 내 남편에게 조건부로 모두 증여하신 거야. 니들 아버지한테. 조건이 있었다. 당시 어린 진우가 다 커서 때가 되면 돌려주라고. 이제 지금이 그때다. 그럼 그 많은 재산이 다 아버지께 아니라. 그래, 원래 아주버님, 진우 친아버지 거야. 네 아버지는 그저 관리만 하신 거다. 말도 안 돼. 여기 조건부 공증문서도 있고 법적으로 완벽하니까. 맞습니다. 조건부 증여로 법적 효력 있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그럼 우리가 받을 건 고작 1억뿐이라고요? 지겨운 것들. 나가라, 나가. 이제 보지 좀 말자. 둘째와 시누이는 분노에 찬 얼굴로 집을 나갔어요. 돈의 노예가 된 그들에게 1억은 모욕처럼 느껴졌겠죠. 큰돈인데도 말입니다. 진우야, 그 재산으로 좋은 일 많이 해라. 네 아버지들이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그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돈을 줬던 형제들은 텅 빈 손으로 돌아갔고 끝까지 어머니를 지킨 아들이 모든 것을 얻었죠.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선 패한 판정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평온하게 받아들이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곁을 지켰습니다. 한시도 떠나지 않고 간병했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죠. 시어머니는 봄날 아침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고통 없이 편안한 얼굴이셨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 둘째와 시누이가 잠깐 들렀습니다. 고그라는 신용만 하고는 금세 자리를 떴죠. 끝까지 그들의 관심은 유산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셨더군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한 푼도 가지 않도록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은 모두 재단 기금이 되었어요. 남편도 아버지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70%를 재단에 기부했어요. 고아원과 무료 요양원을 지었죠. 끼니를 걱정하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도 열었습니다. 둘째와 시누이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고 연락 한 통 없었죠. 첫째 아주버님은 여전히 교도소에 계셨고요. 저희 부부는 매주 시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계절마다 꽃을 바꿔드리고 잔디를 정리했어요. 두 분이 나란히 누워 계신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돈이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시부모님과 저희는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진짜 모자였듯이요. 저희도 끝까지 시부모님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지내죠. 가끔 시어머니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야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도 속으로 대답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라고요. 적선지가 필류 여경이라고 했던가요?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고요. 돈을 쫓던 형제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사랑과 효도를 지킨 저희는 진짜 보물을 얻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결국 마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